안녕하십니까. 생화학 담당 최영훈이겠습니다. 오늘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고 내일부터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3장 생명의 에너지론 부분인데 이 파트는 굉장히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왼쪽에 보게 되면은 그 반딧불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아래 있는 내용 보니까 루시페린, 그 다음에 ATP, 그리고 산소가 존재할 경우에 산소가 루시페린으로 가서 붙게 되면서 ATP에 있는 인산기가 두 개 빠져나가죠. 그래서 AMP가 되고 빛이 나온다는 그림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고요. 왼쪽 생명의 에너지론.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생물학적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세포와 유기체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환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화학 에너지로서 저장이 되기도 한다. 방금 살펴봤던 반딧불이 불을 내는 발광하는 이 자체가 바로 ATP를 소비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 ATP가 바로 이제 화학 에너지의 저장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3-1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유에너지를 우리가 표현할 때 델타 G라는 표현을 하고 적고 있죠. 델타라는 표현은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델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섯 번째 줄 보게 되면은 세포에서 유리된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은 단백질을 합성한다든지 구조 형성과 그리고 세포 간의 이온 수송, 그 다음에 ATP라고 하는 에너지 화폐가 되겠죠. 이런 것을 만드는 것과 같은 생물 에너지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50페이지 3-2로 갑니다. 50페이지 중간에 내용들은 다 설명할게요. 자, 52페이지 보게 되면은 50페이지 3-2로 보게 되면 이런 델타가 제로인 경우, 델타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 델타 값이 플러스인 경우, 즉 자유에너지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고, 델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델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로 갑니다. 56페이지. 자, 56페이지 보게 되면은 3-4 생물학적 시스템에서의 자유에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옆에 3-5를 보게 되면은 인상기가 나오는데요. 인상기가 나오는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그림이 53페이지 그림입니다. 자, 53페이지 그림 지금 띄워놨으니까 이 그림인데요. 자, 53페이지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밑에 글루코스 6인산, 프락토스 6인산,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프락토스 6포스페이트입니다. 화살표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반응은 이렇게 왔다 갔다 가역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글루코스 6인산을 보니까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플락토스 6인산은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은 탄소는 다 6개입니다. 한번 선이 꺾일 때마다 탄소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글루코스 6인산을 보니까 하나는 O로 되어 있어요. O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꺾일 때 H하고 OH 사이에 탄소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고,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H와 OH 두 번째 탄소, 세 번째 탄소, 네 번째 탄소, 다섯 번째 탄소까지 C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탄소에서 위로 CH2, OPO3라고 되어 있죠. 거기 탄소가 하나 더 등장하죠. 그래서 전체의 탄소는 6개고, 여섯 번째의 탄소 CH2에 H, 그 다음에 O, PO3 돼 있죠. 인상기가 붙어 있다. 즉 여섯 번째 탄소에 인상기가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이 말이고, 그 옆에 있는 프락토스 6포스페이트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원자의 구성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케미컬 스트럭처가 좀 다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이스 타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종류가 5탄당이냐 6탄당이냐 당의 종류가 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결국 이것들이 에너지를 만드는 그 리버스라고 하는 5탄당 구조의 근원이 여기서도 출발한다. 물론 이거는 위에 거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은 이런 6탄당의 구조 변화, 특히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는 앞으로 여러분들 배울 에너지 대사에서 글루코스가 에너지를 만들 때 가장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글루코스를 다이어트를 통해서 흡수를 했잖아요. 흡수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온 글루코스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은 6번째 탄소에 인산기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56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페이지 보니까 인산기는 P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자, 우리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5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 지금 제가 이 교과서 그림을 72페이지 그림을 가져왔어요. 72페이지 그림은 뭐냐 하면은 핵산을 구성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퓨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피리미딘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죠. 이 퓨린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환을 가진 것을 우리가 퓨린에 속하고, 피리미딘은 한 개의 환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퓨린에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구아닌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RNA, DNA, RNA. 자, 아데닌에는 구아닌에는 전부 다 DNA, RNA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DNA와 RNA로 구분되고 있죠. 그 중에서 DNA는 퓨린에 해당하는 게 아데닌, 구아닌, 또 RNA도 아데닌, 구아닌, 퓨린계의 물질들이 다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피리미드를 봅시다. 피리미드를 보게 되면 시토신은 DNA, RNA, 즉 다시 말해서 DNA나 RNA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 시토신은 다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티민은 RNA만 있고 티민은 DNA만 있고 우라실은 RNA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퓨린에 있는 아데닌과 구아닌 사이는 3중 수속이라, 피리미드에 있는 시토신과 티민은 2중 수속이라로서 DNA 2중 나선 가닥을 형성합니다. 그렇지만은 피리미딘이 DNA 대신 이제 우라실, 이거는 RNA의 염기서에서만 관찰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ATP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쓰왔느냐. 퓨린기를 보게 되면은 퓨린기를 거기 있는 위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아데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데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을 구아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보고 계신 이 그림. 자, 아데노신 3인산을 보니까 ATP라고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5개짜리 환이 있죠. 5탄당이에요. 이건 이제 리버스가 되겠죠. 리버스. 자, 그 그림에서 우리가 OH, 그러니까 두 번째 탄소에 OH, 즉 산소가 붙어 있어요. 산소 이탈된 우리가 디옥시라 그러죠. 산소가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옆에 보니까 퓨린이라고 하는 용기가 붙어 있고요. 또 5번째 탄소에는 인산기가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3-4 요가서 56페이지 모든 생화학적 과정 갈로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자유에너지 변화 값에 따라서 반응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밑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많은 반응은 에너지 흡수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흡수성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막 얻기 위해 작업이니까 내보내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선호되는 반응과 항상 짝의 반응을 이루어서 생체 내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0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58페이지 볼까요? 58페이지. 58페이지 3-7을 한번 봐주세요. 3-7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접할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어를 잘 좀 알아봐 주세요. 자,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이거는 피루부산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자, 포스포 인산기죠. 그 다음 13, 2인산, 포스포 글리세르산. 이거는 1번과 3번에 인산기가 두 개 붙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ATP는 3인산이니까 3개가 연속 붙어 있는 것이고, 자, 크레아틴 인산, 크레아틴에 인산이 붙어 있는 거, 근육에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데노신 3인산, 그 다음에 파이로인산염, 파이로인산염이라고 하는 것은 인산기가 두 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3장 처음 시작할 때, 반딧불이 발광하기 위해서 ATP가 AMP로 바뀌면서 인산기가 두 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이 떨어져 나온 두 개의 인산기가 서로 붙어 있는 경우, 이거 우리가 파이로인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60페이지에 오른쪽 하단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은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산화환은, 자, 산화의 정의가 뭔가요? 산화의 정의, 옥시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입장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산화라 그럽니다. 산화, 전자를 잃어버린다. 환원은 말 그대로 이제 반대, 전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산화제라는 게 있고 환원제라고 있는데,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다른 화물에 전달하여서 산화되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좀 잘 여러분들 습득해 주세요. 반대로 이제 산화제는 환원되는 물질, 그렇게 정의를 드립니다. 그 밑에 보니까 간략하게 환원제, 그 다음에 산화제, 결국은 산화된 환원제와 환원된 산화제로 이렇게 반응이 평행되게끔 일어나는 반응이겠죠. 자, 이걸로 3장을 마칩니다. 3장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3장을 마치고요.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은 핵산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4장 시작할 때 왼쪽 그림 보니까 이것이 이제 DNA의 이중 가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4장 핵산,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에 보니까 1, 2, 3, 4, 5, 5개의 서브 타이틀로 되어 있고요. 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생물학적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핵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정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또 개체의 보존을 위해서 또 전달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줄, 자기 복제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러한 정보가 연결되는 과정.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은 유전 정보의 보존 및 전송 방법은 DNA가 복제가 되고, 또 전사라는 것은 RNA로 DNA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트랜스크립션. 그 다음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DNA의 정보를 받은 R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봅시다. 메뉴를 보니까 센트럴 도그마라고 많이 나오죠. 센트럴 도그마, 중심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DNA가 리플리케이션, 복제하고, 또 DNA의 정보가 트랜스크립션, RNA로 전달이 되고, 가져온 정보가 트랜슬레이션 되어서 프로테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라 그러는데, 이것은 DNA를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세포에서와 같은 진핵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가 DNA가 아닌 RNA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RNA 바이러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인펙션 되면은 그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있는 호스트 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를 이용해서 DNA를 만들고, 다시 만들어진 DNA를 가지고 RNA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이 리버스, 거꾸로 된다. 그래서 거꾸로라고 하는 적도 레트로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전자현미경으로 본 박테리오파지, 세균의 DNA 구조입니다. 세균의 DNA 구조를 전자현미경하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주 이쁜 모습을 잘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아요. 자, 4-1 핵산, 정보를 처리하는 거대한 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핵산의 종류는 잘 아시다시피 DNA와 RNA로서 구분이 됩니다. 자, DNA는요 1869년 프랑스의 군 외과 의사였던 프리드리히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분입니다. 이분이고요. 자, 이분 보니까 스위스 출신입니다. 스위스 출신. 그래서 처음으로 핵산을 분리하고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환자 중에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환자의 얼굴 고름을 추출해서 그 고름 안에 있는 뭔가를 발견한 것이죠. 참 이분 대단한 게 그 환자의 고름을 자기가 이제 맛을 보고 했던 그런 일화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핵산을 처음 이제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듯이 그는 폐기된 외과 드레싱에 묻어 있는 고름에서 산성물질을 다량 발견합니다. 자기가 일단 맛을 보고 나서 이게 산성물질이다. 신맛이 나니까. 그래서 그 안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저 고름이라는 건 뭐죠? 고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우리 어디 몸에 상처가 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상처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 면역 반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백혈구 같은 것들이 막 모여들겠죠. 우리 교과서에 있듯이 이 물질은 대부분 백혈구 핵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백혈구 핵 안에 있다.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서 뉴클레익 애시드, 핵산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핵산은 화학적으로 유기질소염기에, 자, 정의를 잘 우리 내려봅시다.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구조상 유기질소염기에 오탄당, 그 다음에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도 내가 말씀드린 그 구조입니다. 이후에 오탄당의 종류에 따라서 두 종류의 핵산이 있더라. 그 오탄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옥시, 산소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더라. 옥시 같은 경우에는 리보핵산, 리보뉴클레이시드, 디옥시는 어느 한 부분에 산소가 이탈된 거, 그래서 디옥시리보해시드, DNA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죠. 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 보게 되면은 DNA 분자와 RNA 분자를 서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DNA를 구성하는 것은 퓨린 같은 경우는 아데닌, 구아닌, 그 다음에 또 사이토신, 티민, 그 다음 오른쪽 RNA는 티민 대신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우라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DNA는 또 이중 나선을 형성한다. 반면에 RNA는 단일 나선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림을 위에서 두 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DNA와 RNA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디옥시, 옥시라고 하는 이야기, 이미 내가 언급했지만은, 오른쪽 위에 있는 DNA, RNA 구조 그림을 한번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저기 보니까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리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동그라미로 OH 부분에 동그라미 해놨죠. 그 차이점이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디옥시라고 하는 것은 뭘 없음 말이라고 그랬죠? 디옥시젠, 옥시젠이 이탈되어 나갔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DNA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염기를 보니까 거기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 염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염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 탄소와 결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OH,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두 번째 탄소,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소,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탄소 표현은 안 돼 있고, 다섯 번째 탄소 5-라고 돼 있죠. 자, 3-와 5-에 인산기가 와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5- 말단에는 비어 있겠죠. DNA가 선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3- 말단은 또 항상 또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DNA 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DNA든 RNA든 이것들은 3-와 5- 사이에 뭘 가지고? 인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인의 결합을 뭐라 한다? 포스포 디에스테로 결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포 디에스테로 결합. 포스포 인산기가 에스테로 결합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요. 두 번째 테라그래프입니다.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방금 의미를 부여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로 내려가서 핵상의 연속하는 단량체 단위 간 연결은, 방금 내가 그림 보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핵산의 다섯 번째 탄소에 위치한 수산기가 다음 핵산의 3번 탄소와 결합한다. 자, 다시 그림 한번 더 봐주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5번 탄소에 있는 OH기에 HOH, 그 다음에 3번 탄소 사이에 결합, 이것을 우리가 포스포 디에스테로 결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합을 통해서 긴 핵산사슬이 만들어지고요. 핵산에 포함되어 있는 인산기는 산성값을 지닙니다. 이거는 바로 DNA와 RNA가 전부 다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DNA 또는 RNA의 분자의 장기는 생물체 내에서 산성이니까 정기적으로는 음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이 핵산의 뼈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 뼈대가 반복되어서 긴 사슬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뼈대 자체는 정보 전송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정보의 저장이나 전송은 핵산의 이형 중합체가 그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 단량체는 5탄당의 1번 탄소에 복소 호리형 염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4-3을 여러분들이 봐주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이 그림은 지난 앞장 이야기할 때 봤던 그림하고 똑같죠. 그래서 DNA 종류, 또 RNA 종류, 퓨린, 피리미딘 한번 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개념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테라그래프. DNA 또는 RNA의 5탄당 1번 탄소에 퓨린 또는 피리미딘 염기가 글리코시드 결합을 형성한다. 요 사이의 결합력을 우리가 글리코시드 결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퓨린 염기는 9번 질소가, 피리미딘 염기는 1번 질소가 5탄당의 1번 탄소와 결합하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합된 최소 단위를 우리가 뭐라 한다? 뉴클레오티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클레오티드. 자, 그림 4-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 한번 보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뉴클레오시드가 뉴클레오티드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된 최소의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티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그림에서 뉴클레오티드는 뉴클레오시드의, 자, 그림 한번 봐주세요. 5번 탄소, 다섯 번째 탄소가 인산기가 와서 붙죠? 화살표 지금 제가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산기가 와서 붙는 유도체가 되겠다.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시드의 다섯 번째에 인산기가 붙어 있다. 이렇게 해서 뉴클레오시드 5-1 인산 이렇게도 이름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AMP라고 하는 것은 AMP, M은 모노 한 개라는 뜻이죠. 한 개. 그래서 아데노신 5-1 인산 한 개가 있다. 그래서 모노포스페이트 이렇게 또 풀네임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모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길게 쭉 연결되겠죠. 연결되면은 폴리란 표현을 쓰게 되겠죠. 폴리란 많다는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몇 개의 잔사만으로 구성된 작은 중합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10개 미만, 그래서 우리가 올리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뭐 올리고당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많아봐야 7, 8개 정도입니다. 당이 붙어 있는 게. 그래서 10개보다도 좀 많은 그런 개념이면 폴리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그보다 작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올리고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중합체를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혹은 줄여서 올리고모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